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제브라를 배우면서 약간 느꼈던 어떤 괴리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방정식을 푸는 거를 다항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대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알제브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방정식을 푸는 거를 약간 대수적인 어떤 성질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대수라는 수업을 듣죠. 듣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걸 배워요. 그룹을 막 배워요. 뭐 시클릿 그룹, 퍼뮤테이션 그룹, 뭐 다이헤드럴 그룹, 뭐 이런 것들 막 배웁니다. 이런 걸 배우면서 도대체 이게 방정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앱스트랙트인가? 추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가? 근데 추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쓰던 어떤 의미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저는 이게 어디서 이런 방정식에서 어떤 특성을 추상화시켰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루와 정리 이런 것들 배우면서 아, 이게 관련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명의 수학자 갈루아나 아벨을 어떤 이야기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이게 방정식과 현대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이 아벨과 좀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에 갈루아를 살짝 언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항 방정식 이 다항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을까? 이게 메인 주제입니다. 일단 이미 알려진 결과는 있죠. 5차 이상은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근해 공식이 없다는 말은 임의에 주어진 방정식을 기계적으로 푸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근해 공식이 있는 케이스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차식을 보죠. 1차식은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얘의 근을 찾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주죠. 그러면은 ax 이퀄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양변에 a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나와요. 이게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것도 일종의 근해 공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볼 거예요. 2차식은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을 쓸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x제곱 이퀄 1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x제곱 플러스 1은 간단하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만약에 모든 2차 방정식을 x제곱 이퀄 어쩌고 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근해 공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x제곱 이퀄 라지 a라고 쓸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리 자체는 이렇죠. 얘를 루트 a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라고 하는 게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물론 이러한 기호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저런 거를 하나 잡아줄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런 표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을 푼다라고 하는 행위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얘를 완전 제곱제꼴로 바꿔주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라지 x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사실 이거는 ax 플러스 b 이퀄 0을 푸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1차식이죠. 그래서 x를 알 수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라지 b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제곱도 빠졌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을 푸는 중간에 1차식을 풀게 돼요. 그 다음에 x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혹은 뭐 x제곱 이퀄 a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 두 개를 풀게 됩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기 전에 약간의 스토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어떤 이탈리아 지역인지 뭐 지역은 잘 모르는데 어떤 수학자들이 있는 도시가 있었대요. 그 도시에서 수학 배틀 같은 거를 하는데 방정식을 푸는 배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방정식들, 그 당시에는 3차 방정식이 아직 해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얘를 누가 더 잘 푸냐 이걸로 배틀을 해서 뭐 이긴 쪽이 모든 명예를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배틀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페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2차식이 없는 그런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법을 가지고 당시에 그 지역 내에서 방정식 배틀을 떴을 때 항상 이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폰타나 이제 별명으로는 타르탈리아라고 부른대요. 뭐 이탈리아어로 뭐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더듬어 가지고 별명으로 타르탈리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폰타나라고 하는 수학자는 페로랑 다르게 1차 항이 없는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폰타나가 페로에게 배틀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형식의 이러한 꼴의 방정식을 뭐 30문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폰타나가 압승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인물 카르다노가 나옵니다. 이 카르다노는 좀 돈이 많은 그런 재력가였는데 이 카르다노가 폰타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냐 이거에서 물어봅니다. 폰타나는 계속 안 알려주다가 이제 어쩌다가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카르다노에게 알려주게 돼요. 이런 형태의 방정식 푸는 해법을. 근데 이거를 전해줄 때 절대 비밀로 해달라.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밥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카르다노가 그 배신을 하고 본인의 제자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다노의 제자 페라리가
이 폰타나의 방식을 좀 더 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4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배틀을 걸었겠죠. 폰타나가 화가 나서 배틀을 걸었는데 카르다노가 싸우는 게 아니라 카르다노의 제자 페라리가 대신 싸우게 되고, 그때 문제를 4차 방정식을 내게 돼요. 당연히 폰타나는 못 풀었겠죠. 반면 페라리는 풀었겠죠. 그래서 폰타나는 이제 모든 명예를 잃고 이제 어떤 그 페로처럼 잊혀졌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법을 카르다노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를 페라리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 모두가 3차 방정식을 연구한 페로와 폰타나의 어떤 결과물을 이용한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3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랑 비슷하게 x 3승 이퀄 1을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보통 이 친구를 오메가의 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잘 보시면 아실 텐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항상 이러한 꼴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 테크닉을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이번에는 x 대신에 3a분의 x 더하기 3a분의 b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3은 차수에서 온 거고요. a는 최고차항 개수, b는 두 번째 차항 개수에서 온 겁니다. 얘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데, 계산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항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2차항을 항상 어떨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풀 줄 알면은 일반적인 폼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푸는 거를 카르다노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a를 1로 가정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근의 방정식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아벨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현대대수의 그룹 시오리가 있기 이전에 이러한 걸 근들을 잘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의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면요, x라고 하는 이 변수를 두 개의 변수로 쪼개서 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얘를 풀고 싶은 건데 이거 이퀄을 풀고 싶은 건데 얘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면 바꿔 말하면은 여기 0이고 이게 0이라면 전자식이 0이죠. 근데 저 친구는 원래 이 식에서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걸 만족하는 UV가 바로 3차 방정식의 근을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얘를 바꿨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둘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U의 3승과 V의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식이죠? 2차식은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됩니다. 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해가 실수를 3개를 갖는지 뭐 화수 2개를 갖는지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어떤 관찰이냐면요. 이제 여기서 나온 U를 정확히는 U 3승이 근이죠. 걔를 이런 식으로 하고 V 3승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U는 어떠한 근을 결정하죠. U와 V가 이 알파가 x3승 플러스 px 플러스 q의 한 근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어야 해요. 그럼 이러한 u랑 v를 가지고 다른 근들을 유도해낼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u, v는 어떠한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하나 결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구한 u, v 말고도 적절한 숫자를 곱해줘서 새로운 저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식들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구한 이런 관계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한다면은 U의 3승과 V의 3승을 더하는 거는 이거가 똑같죠. 한편 UV를 곱하는 거는
이거와 같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u 오메가 플러스 v 오메가 바가 또 다른 근이 돼요. 이런 방정식의 새로운 근이 됩니다.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비슷하게 감마를 u 오메가 바 v 오메가라고 하면은 세 개의 근을 모두 구하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을 풀 때 x 3승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잘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u, v를 얻게 됩니다. 이 u, v를 조합하면은 u 플러스 v, u 오메가 플러스 v 오메가 바, u 오메가 바 플러스 v 오메가가 세 근이 돼요. 이 세 근은 x 3승 bx q 이퀄 0의 세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은 이걸 통해서 역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u 플러스 v 마이너스 3a분의 b u 오메가 플러스 v 오메가 바 마이너스 3a분의 b u 오메가 바 v 오메가 마이너스 3a분의 b 이러한 친구들이 실제 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에 a가 빠졌네요. 이 친구의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이거 a를 없애주는 게 맞네요. a가 1을 가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3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꿨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근을 유도를 해냈어요. 그럼 비슷한 방식을 4차 방정식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첫 번째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x 4승 이퀄 1을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가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x를 다음과 같이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여기서 4차 방정식의 어떤 트릭을 쓸 건데 일단 a를 1로 가정할 거고요. PQR을 전부 마이너스 취한 거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x 4승 이퀄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을 푸는 거랑 같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친구가 2차식이라는 거에 주목을 합니다. 저 친구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친구도 어쨌든 x제곱의 제곱이니까 2차식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식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조건이 바로 판별식이 제로인 겁니다. 아까 2차식 풀 때 루트 안에 있던 친구가 2차식의 판별식이죠. 그래서 q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r 플러스 y의 제곱 p 플러스 2y 이퀄
0, 2라면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차식이니까 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바꾼 친구도 여전히 2차식입니다. 그래서 x값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y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친구는 3차식입니다. y에 관한 3차식이죠. 3차식은 앞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근을 만족하는 y를 가져온다면 2차식을 2번 풀면 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4차식을 푸는 거는 중간에 3차식을 한번 풀어야 되고요. 그 3차식에서 y값을 얻죠. 그 y값을 기반으로 2차식을 2번 풀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4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죠. n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n 플러스 1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벨이 5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 증명을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들을 잘 섞어주는 그러한 방식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게 훗날 퍼뮤테이션 그룹과 관련 지어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벨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갈루아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갈루아 하면은 갈루아의 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대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방정식의 근 알파 1부터 알파 n이라고 해볼게요. 이 근들을 잘 섞어주는 그 무언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 그룹이에요. 한편 어떤 그룹이 주어졌을 때 이 그룹에 이 친구 GK라 써볼까요? 노멀 서브그룹 체인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GI 플러스 1이 시클릭이 되는 이런 쿼션트 그룹이 시클릭이 되는 그런 노멀 서브 체인 그룹이 있는 경우를 G가 솔버블 하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솔버블이 뭐냐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그룹이 이러한 방정식 근들과 관련된 그러한 그룹이었다고 했을 때 이 그룹이 솔버블이면은 이 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갖습니다. 이게 동시 조건인 거를 발견을 해요. 아쉽게도 SN이 n이 5 이상이면 SN은 솔버블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알파 5부터 알파 n을 근으로 갖는 그런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갈로와의 근론을 통해서 보통 수학과에서는 오차 방정식 이상의 오차 방정식은 근해고식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푸는 것과 그룹이라고 하는 게 관련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접근을 해가지고 조금 괴로웠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관점이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